자, 그러면 동물과 에너지, 이번에는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계는 아까 몸속에서 물질의 운반을 담당하는 기관계라고 했었죠. 그래서 심장, 혈관, 혈액, 이 순환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심장 같은 경우는 혈액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펌핑 작용을 해서 혈관을 따라 혈액이 온몸을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심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심방, 이심실 구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심장을 우리가 관찰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코가 있고 여기 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 여기가 오른쪽이고요. 여기가 왼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고요. 여기가 왼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고 내가 이 누워있는 사람의 심장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오른우, 여기가 왼좌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심방을 오심방, 오른쪽에 있는 심실을 오심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심방을 좌심방, 왼쪽에 있는 심실을 좌심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보면은 오심방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정맥이랑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건 오심방이고요. 좌심방을 한번 살펴보면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심방은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심방 같은 경우는 혈액을 심장으로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맥이 심장 쪽으로 혈액을 보내주면 심방이 혈액을 받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하는데 이때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판막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심실에서 심방으로 혈액이 반대로 가는 거죠. 순방향은 심방에서 심실로 가야 하는 건데 역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심실에서 심방으로 가는 경우고 이렇게 이거를 역류라고 해요. 그래서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뭐가? 판막이. 어떤 판막?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심실에서 심방으로의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심실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봤더니 얘네들은 보니까 심방에 비해서 지금 이 근육층이 아주 두껍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육질이라는 건 뭐죠? 그렇죠. 근육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근육 운동을 하면서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펌핑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펌핑 작용을 하는 이유는 그렇죠.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을 하고 이동한 그 혈액을 다시 온몸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펌핑 작용을 하는 그런 근육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동맥과 연결되어 있으며 심방보다 두껍고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동맥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보면요. 우심방은 폐동맥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좌심방은 아니죠. 우심실은 폐동맥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좌심실은 여기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대동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는 건 좌심실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동맥은 결과적으로 폐와 연결되어 있어서 폐에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대동맥은 폐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장기에 보내주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심실과 좌심실의 이 근육층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좌심실 벽이 우심실 벽보다 더 두껍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었나요? 그리고 아까 판막을 설명했는데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구조다.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도 있고요.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있어서 이런 순방향으로 혈액이 이동하게끔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정맥, 동맥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혈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폐정맥 뭐랑 연결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고요. 좌심방은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고 좌심실은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동맥에서는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고요. 이 온몸에서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데요. 이 대정맥은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우심방은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어서 폐로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폐에서 다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때는 폐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혈관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각각 정맥은 아까 심장으로 혈액을 들여보내는 혈관이라고 했고요. 동맥은 반대로 심장에서 바깥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혈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은 동맥이고요. 심장에서 펌핑 작용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혈관벽은 그 압력을 세게 혈액이 나올 때 혈관에 치는 힘이 혈압이라고 했을 때 혈압이라고 했을 때 그 혈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높은 혈액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동맥이 모세혈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모세혈관이 뭐냐 했더니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모세혈관은 이런 것처럼 그물처럼 분포하는 혈관을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동맥에 비해서 되게
가느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혈관벽이 매우 얇고요. 그리고 이 모세혈관은 한번 그려보면 한 층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 혈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세혈관을 따라 혈액이 지나갈 때 이 모세혈관 주변의 세포와 물질 교환을 하기에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한 층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혈관이기 때문에 이 사이, 혈관 사이, 세포와 세포 사이만 통과를 하면 이 주변 세포, 다른 세포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용이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맥이 남았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인데요. 두께 자체는 동맥과 정맥이 동일해요. 두께 자체는 동일한데 여기서 동맥은 아까 탄력성이 있고 두꺼워야지 혈압을 견딜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혈관벽이 매우 두껍습니다. 반대로 정맥은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심장을 향해서 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혈압이 되게 낮고 그래서 굳이 동맥처럼 이렇게 혈관벽이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혈관벽이 정맥에 비해서 매우 얇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탄력성도 약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정맥이 순방향으로 흘러야 하는데 심장 쪽으로 온몸에서 심장 쪽으로 다시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혈압이 매우 낮아서 반대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어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다시 흐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맥에는 판막이 존재합니다. 판막. 그래서 판막은 역류를 방지한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심장에 대해서 배웠고 혈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혈액이죠. 혈액. 자, 우리가 혈액을 뽑아보면 주사기로 뽑았다고 해봅시다. 뽑아보면 이런 식으로 아주 빨간색이죠. 얘를 원심분리기에 돌려보면 무거운 거는 밀도가 큰 거는 가라앉을 거고요. 밀도가 작은 거 위에 뜰 거예요. 가라앉는 걸 봤더니 이것도 빨개요. 이거는 혈구고요. 떠 있는 것들은 살짝 노르스름한데요. 이거는 액체 성분인 혈장입니다. 혈구는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고 이 혈장은 액체 성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혈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적혈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적혈구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살짝 온폭 들어간 부분으로 생겼는데요. 얘는 원래 처음에는 핵이 있는데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원반 모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핵이 사라졌어요. 핵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혈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나타낸다는 건 얘가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빨간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는 철성분이 들어있어요. 철성분이 들어있어서 얘가 산소와 만나게 되면 산화철이 돼서 이런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적혈구 자체가 빨간색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적혈구는 아까도 말했듯이 산소와 결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을 하고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산소와 떨어지는 성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곳, 예를 들어 폐에서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을 하고요. 그러다가 조직세포, 산소가 적은 조직세포에서는 산소를 내보내서 세포 호흡하는데 산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공급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백혈구 한번 볼게요. 백혈구는 적이 아니니까 색깔은 없는 것 같아요. 적이 아니니까 백색인 것 같아. 백혈구는 크기가 가장 크다고 해요. 그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메바 들어봤어요? 아메바처럼 이렇게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요. 얘는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이 없다. 그리고 얘는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얘가 세균이라고 했을 때 이런 세균을 잡아먹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균을 먹는다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균을 없애주는 면역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소판이 있는데요. 혈소판은 특정 세포가 잘라져서 만든, 그러니까 특정 세포가 터져서 만들어진 찌꺼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형이 일정하지 않고요. 핵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터져서 만들어진 찌꺼기이기 때문에 아주 작아요. 그런데 얘의 주 작용이 뭐냐 하면 혈액 응고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난 다음에 딱쟁이가 지죠. 이렇게 딱쟁이가 지는 이유는 이 혈소판이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딱쟁이가 안 지면 계속 혈액이 유출돼 가지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혈소판에 의해서 출혈을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작용을 한다. 자, 그리고 아까 혈구의 기능 봤으니까 혈장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요. 혈장은 물이 주성분이라고 해요. 물이 주성분. 우리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혈액을 특히 혈장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물에 떠다니면서 영양소와 노폐물들이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혈구도 마찬가지로 혈장에 실려서 온몸으로 이동을 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혈액순환의 목적은 온몸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요. 세포에서 세포결과 만들어진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받아와서 이런 제거하는 기관에다가 전달을 해줘서 얘네들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물질들을 운반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온몸 순환과 폐순환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데요. 각각을 나눠보면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혈액이 전달이 되면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폐정맥은 그럼 산소가 많겠죠. 폐동맥은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을 거예요. 반대로 폐정맥은 이산화탄소는 적을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아진 폐정맥은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어서 심장으로 들어오고요. 좌심방에서 좌심실 그리고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으로 또 순환을 합니다. 온몸으로 순환을 하면서 세포들한테 산소를 전달을 해줄 거고요. 대정맥은 다시 산소가 적어진 상태로 오심방으로 들어와서 오심실을 거쳐서 다시 폐로 가는 이런 순환 경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나눠보면 폐순환과 온몸 순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